용도 변경. 영어 해마다 나오는 거. 제일 가운데 뭐가 있죠? 0, 0. 전에 스토리 한번 만들었죠? 교장 교감이 교사들에게 돈을 모아서 자산천문 관리해서 불린다고 해놓고 뭘 만들었어요? 0 만들어서 교사가 못 따지니까 젊은 교생이 주동이 되어서 항의를 했다. 그랬어요. 이제 교생 주동 이렇게인데, 그래서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사는 산업 등 시설군, 이런 저는 전기 통신 시설군, 문은 문화 집회 시설군, 교육은 교는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교생 주동, 주는 주거 업무 시설군, 동물 식물 관련 시설군. 물론 법에는 그 밖 시설군 해놓고 이걸 전하는데 그 밖 시설군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외워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하나라도 양을 줄이기 위해서 교생 주동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뭐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 나오지 말란 법 없지만 그것까지 연결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냥. 그래서 아까 건축을 용도에서 공부한 가지고 생각나면 찾는 거고, 이걸 여기서 공부하는 것까지 막 머릿속에서 동물원, 식물원 제한다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주거 업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업무시설 있을 수 있고, 교정 업무, 군사 업무 이것도 뭐 붙여서 별개지만, 교정시설, 군사시설 별개지만 교정 업무, 군사 업무 해가지고 여기는 업무에는 교정시설, 군사시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1종근생, 2종근생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내는 그냥 출제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공부한 거 가지고 연상되면 그걸로 찾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다른 거 가지고 찾도록 하면 돼요. 그렇게까지 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교육연구시설에는, 교육복지시설에는 의료시설 있겠죠? 복지와 관련되니까. 그리고 이제 노유자시설, 이것도 복지시설이에요.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은 교육시설이고, 야영장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이런 것들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교육복지하면 복지에서 의료, 그리고 노유자 이렇게 있고, 교육, 연구,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영업시설은 아까 판매시설이라든가 다중생활시설, 물건 판다 해서,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인데 뭐 영업인지 뭔지 떠오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물건 판다 해서 외웠고, 숙박시설도 이제 영업시설이고요. 운동시설, 이게 영업에서 잘 안 떠오르는데, 숙박시설도, 운동시설도 영업시설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상할 때 조정시라는 연예인이 야놀자 웹사이트, 숙박시설 웹사이트를 선전하고 있는데, 야놀자 하서 운동해요. 놀자 하면서 운동시설. 숙박은 뭐예요? 운동 어디야? 숙박시설과 같이 영업시설 안에 들어간다. 너 먹질 해놨나? 외우세요 그냥 그럼. 자, 문화집회는 문화집회시설이라는 용도도 있고, 집회에서 교회는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집회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문화집회, 종교시설, 문화집회. 관광휴게, 아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한번 읽었어요? 문화집회시설 들어가겠죠. 관광휴게시설도 문화집회. 종교시설 있고, 그리고 자, 이 숙박과 위락이 좀 어울려 다니는데 누가 위에 있다고 했어요? 위락. 숙박 위에 위락. 아까 무도장, 무도회관 이런 무도학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뭐 문화활동이나 볼 수 있어요. 춤추는데. 위락시설, 숙박이 위락 있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전기통신은 이제 끝났죠. 전기니까 발전시설, 통신이니까 방송통신, 얘 말만 알 수 있고, 산업 등 하는 것은 공장, 산업이죠. 창고, 산업이죠. 운수,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숙박 위에 위는 위락이겠죠. 위락. 위험물은 여기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산업 관련된 거. 위험물이 문화집회는 아니겠죠. 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그리고 묘지 관련시설, 장례시설 하는 것들이 산업 등 시설군에 있습니다. 뭐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묘지, 장례시설 이런 것이 산업과 관련되는가? 이 산업 아니죠. 얘네들은 이걸 산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 해놓고 이렇게 뭡니까? 그 통제를 하겠다는 거지 뭐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 등 그랬잖아. 그러니까 등에 들어가거든요. 등. 왜요? 묘지, 초상집이나 초상집 옛날에 뭘 펴놨다고 했어요? 등불을 켜놓거든요. 산업 등에서 묘지, 장례시설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은 하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폐차장 이런 것 좀 쉬운 것 정도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차장 이렇게. 근데 자동차 관련 시설로만 지금 나왔는데, 혹시 세차장, 폐차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쉬운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 해야 돼. 다 암기해야 돼요. 다 하는데 지금 강의한 거에서 연상이 돼서 여러분들이 뭐 80%까지는 기억날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거의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이 뭐 90% 이상 기억날 거예요. 이제 자꾸 할 거니까. 다음 중 허가 대상인 것은 무엇과 무엇인가? 몇 개냐 잘 안 물어봐요. 몇 개는 예를 들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얘가 허가 대상인데 허가 몇 개냐 할때 얘가 허가인 줄 알고 2개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해해서 맞추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기억과 니은, 기억과 디귿, 디귿과 리을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몇 개냐고 안 물어봐요. 거의. 네모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연결해놓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문장은 몇 개인가 물어보는 경우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되고 위로 갈 때 뭐 해야 돼요? 허가. 아래로 갈 때는 신고. 문제 풀면서 또 연습을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외워놓고 제일 가운데 영업이 있죠? 그리고 자산 전문 교생주도에서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몰라도 주거문이니까 여기서 몇 개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빼는 거 이제 빼고 기억 안 나는 거, 어려운 거, 이거 이제. 그 교육복지니까, 교육 관련되는 거. 제가 이제 나중에 노유자는 복지설이지만 제가 노교수야 해가지고 그냥 외워져, 이제. 노교수에서. 숙박할 때는 숙박률에라 해가지고 순서도 한번 하고, 숙박 위에 위락실에 있다 해가지고, 자주 물어보니까 이런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격 가지고서 문화집회라는 단어에서 연상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영업시설에서 잘 연상이 안 되니까 제가 억지로 좀 말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또 까먹으면 뭐 그 까먹는다고 까먹어도, 기억나는 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그래서 정리 다 했고요. 여러분 집에서 또 한번 해보십시오. 465페이지. 464 봐야 되는 맨 밑에 허가대상 신고상 읽어야 되겠고요. 설명했지만 자 465페이지에 세부 용도 그리고 거기가 너무나 위에 복잡해진 이유가 원래 여기서 얘네들끼리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이고 아까 여기는 좀 애매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일종건생 할까? 일종건생 안에서 바꿀 때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도 안 해도 돼요. 뭐 미용실을 이용원으로 바꾸는 것, 기재 변경도 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기재 변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조금 더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졌는데 당장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 용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그 단어에서 시설군을 외운 걸 전제로 해서 거기서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은 지우고 연상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아까 산업 등 안에 대해서 수상집에서 등 불켰다 해서 거기에 묘지, 장례시설 이런 것들 한번 이제 체크하시고 연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굳이 줄 안 긋고서 연상을 하시고 이런 요령으로 좀 하시다 보면 거의 여러분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466페이지 참고 이것도 나왔는데요. 건축물도 지금 전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건축물 용도를 29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딱 한정해서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복수 용도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복수 용도로 건축물 허가. 복수 용도.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해서 허가, 신고,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딱 하나 정한 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미용원으로도 하고 이발소로도 하고 또는 목욕장으로도 할 수 있다. 물론 요건을 다 갖춰야 되겠죠. 다 갖춰서 이렇게 복수로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바꿔서 이용하겠습니다. 복수 용도 허가 신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도 건축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라 했어요.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근데 가설 건축물 요건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집에 사도록 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도 신고만 해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그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은 재해 복구용 가설 건축물, 재난, 천재지변 하게 되면 예외 많죠? 재해 복구용. 공사용 가설 건축물 아까 한번 언급했었는데 까먹었겠지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면 돼요. 근데 건축 허가 받으면 이 축조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한번 읽었어요. 이제. 그걸 꼭 기억할 건 없고. 자, 공사용 가설.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특징이 있죠. 해당 공사 완료 기간까지 존치할 수 있다. 그랬죠.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410페이지, 470페이지. 건축물의 설계도 좀 지엽적이긴 한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제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누가 설계해야 돼요? 건축사.
이제 건축을 건축할 때, 대수선할 때 이럴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작은 것은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되겠죠. 85 이내에서의 증계 재축 공부했죠. 그리고 200년이고 몇 층 이하? 2층 이하. 자, 건축 행위와 대수선이 있을 때 뭐가 더 경미한 행위예요? 건축과 대수선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신고. 건축은 죄송합니다. 설계사가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돼요. 근데 건축은 그 85 이내에서 증계재축 말고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85 이내에서 증계재축 그리고 200 미만 2층 이하 대수선할 때 건축사 설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창고 200이라든가 축사 얼마? 400이야. 여기는 농림수산물 같은 거 연금없는데 그런 것들 구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창고 200, 축사 400. 농막 되게 작거든요, 농막 같은 것도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돼요. 농지법에 있습니다. 일단 좀 경미한 것들 안 한다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476페이지. 자,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뭘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476페이지 맨 위에. 건축주가 건축물 건축 허가 신고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면 두 번째 줄. 원래 원칙이 뭐예요? 완료하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겠죠? 하려면. 그런데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근데 다음 페이지 477페이지에 중간에 3번에 보시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다고 했죠? 몇 년 이내라고 써 있어요?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건축 공사 기간은 아주 대형 건축물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죠. 그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82페이지 대지 보겠습니다. 대지. 482페이지에 맨 위에 대지. 간단한데 뭐 지문 중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맞죠? 빗물 같은 거 다 몰아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 곳에 몰아치면 다 분산되면 모르는데 우리 집 앞마당으로 다 몰아치면 문제되죠. 근데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위험하지 않으면 괜찮죠? 방습의 필요가 없다. 이럴 때도 도로면보다 낮을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 대지의 조경.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조경을 해야 됩니다. 얼마 이상일 때? 200. 근데 이 숫자는 잘 물어본 편은 아니고요.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경하는 것은 너무 황량하니까 삭막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조경 안 해도 삭막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무슨 지역? 녹지 지역. 여기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푸르는 곳,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과로에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한다 이런 말인데 거기는 앞으로 개발될 것이니까 하라는 건데 그거 무시하고 그거 시험에서 알려주니까 그냥. 자, 녹관농자는 조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서 넘어가야 돼요. 일단 앞에 있는 숫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녹관농자 조경 안 하고. 가설건축물 조경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3년 이내니까. 축사는요? 안 하겠죠?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사 안 하고요. 용도지역상 녹관농자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억지로 외워야 되는 게 공장 안 할 수 있어요. 공장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 건축할 때. 그리고 대지는 따지지 않고 대지가 크든 작든 간에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건축할 때 조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산업단지 5,000 미만, 1,500 미만 조경 안 해요. 물류시설도 1,500 미만은 조경을 안 하는데 연면적 똑같아요. 연면적 1,500. 근데 물류시설이 상업적이나 주거지역이 있을 때는 조경을 해야 된다. 녹관농자, 축사, 가설건축물은 이해를 하고 공장 세 가지와 그리고 이제 물류시설 한 가지 그건 이제 기억하시고 물류시설에서도 또 예외가 있는 것까지 정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런데 뭐 그 지자체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 그까지 볼 필요 없고. 물류시설에서 주거지역, 상업적 제외한다는 말도 있죠. 그것까지 체크해야 돼요. 몇 번에 있나? 8호에 있죠. 8호에. 주거지역 상업적은 제외한다. 그 말은 거기는 1,500 미만이어도 조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물류시설이 2,000제곱미터다 연면적이 조경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1,000제곱미터다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근데 주거지역이 있다. 그럼 해야 된다. 484페이지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여유 공간, 휴식 공간 제공하라는 거죠?
그럼 막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만든 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야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 해야 돼요. 전용 주거지역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많이 모이게 하는 대형 건축물이 건축될 여지도 없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보다 복잡하면 다 돼요, 이제. 준주거지역. 또 어디죠? 상업지역. 또 무슨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만 잘 보시고, 그거보다 사람들 더 많이 모인다 하면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요.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개공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주거지역은 아주 조용한 뭐 주택단지인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일 필요도 없고 공개공지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권자가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적, 계획관리라든가 자연녹지관에서도 앞으로 여기는 이제 도시화가 될 것이다, 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료 들어갔는데 뭐 그거 꼭 기억 못해야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관 지역 하면서 거기다가 도시화가 퇴보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산업단지를 후퇴시킬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니까 지정 공관 이렇게 마시면 돼요. 새로 하나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 안 해도 되겠습니다. 1, 2, 3, 4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겠고, 일반 주거지역보다 복잡한 지역. 일반 주거지역 중에는 거기는 이제 일정 곳에까지는 규모가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에 가능한 것이 종교시설 같은 거예요. 종교시설. 규모 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큰 것들이 많이 들어서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이 잘 없는데 종교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돼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종교시설 돼야 안 돼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는 무슨 층이에요? 무슨 층 중심?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중심. 종교시설은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그림 한번 그랬잖아요. 이렇게 종교시설 과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2종 3종만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다 까먹죠.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이제 공개공지 돼야 안 돼요? 해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이종 안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해야 돼요, 이제. 그런 큰 건축. 이제 건축물도 그 밑에 보면은 뭐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광 숙박시설, 그리고 여객용 운수시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업무시설이 있어요. 업무시설은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이었고 거기는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이건 종합병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비교할 필요 없고요, 절대. 제가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에서는 그걸 좀 외우도록 했는데 올해는 외울 필요 없고 여기서는 외우기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나오면 돼. 다른 게 나오거든. 다른 게 지금 어디 설치해야 되는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봐주시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일한 곳에서 아까 말한 종합병원은 외워주세요. 종합병원에는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외워주시고, 안 한다는 거. 농수산물 유통시설도 안 한다.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 안 한다. 아무데나 앉아서 쉬면 되고, 병원에서도 아무데나 침대 두어서 쉬면 돼요. 침대 복대 많이 있으니까. 오래 쉬지 말라고 그랬죠. 잘못 영안실 같은 데 끌고 가면 안 되니까. 계속 자면 안 되고, 잠깐 자야 돼. 그래서 두 군데 안 되는 것만 그냥 적극적으로 외우세요. 기억해 주세요. 안 되는 거. 왜냐면 얘네들 틀리 안 하고, 이제 용도 지역을 거의 틀리게 해요. 틀리게 할 때. 얘도 틀리게 할 수 있는데, 이거 29가지 다, 이게, 대상이 되는 것, 이렇게 외가지고, 그 얘를 계속 제가 강조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아닌 거 딱 집어넣으면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열심히 했던 거고, 얘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맛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은 기억 확실히 아닌 거. 걔가 답이 되면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용도지역은 아까 했어요.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지역 대상이 되죠? 유통상업지역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공부한 겁니다. 일반 공업지역은요?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이정한 것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공개공지. 그리고 공개공지는 휴식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를 해야 돼요. 100분 얼마? 10 이내에서. 그리고 이 공개공지는 개인적인 용법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데 막아두거나 물건 쌓거나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1년에 60일 이내에서 문화행사, 판촉활동 이건 할 수 있어요.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서.
그리고 공개용지를 설치하게 되면 공개용지 설치한 면적에 비례해서 용적률이나 높이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배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공개용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꼭 손해는 아니에요. 1.2배까지. 그래서 원래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에서 516 이렇게 가지고 외웠던 건데 여기도 약간 516 정도에 해당돼요. 516이 아니고 거기는 5천 이상 16층 이상이니까 516 했는데 여기는 516 얼마 이상? 5천 이상. 그리고 100분의 얼마 이내에서 제공해야 돼요? 대지면 100분의 10. 6은 60일입니다. 판촉활동. 그럼 이제 용적률 높이는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1.2배까지. 뭐 이 정도 하시면은 특이한 이상한 거 내면은 뭐 그 지문 중에 한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점 거의 답이 처리될 겁니다. 그래서 485페이지는 1.2배 하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위에 100분의 10 있고 그리고 60일은 우리 책이 없나? 없습니까? 뒤에 있어요. 486페이지에 60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4m. 뭐가 가능해야 되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 근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곳은 건축이 가능할 수 있어요.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 도로는 3m 이상이 돼야 돼요. 끝이 막혀 있으면 2m 이하면 2m 이상이면 돼요. 아까는 3m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자동차 통행만 적용되는 도로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고, 이 도로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무슨 연유로 만들어졌는가 따지지 않아요. 도로법, 국토계획법, 사도법 다 도로에 해당됩니다. 그 네모 안에 있죠. 국토계획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도로, 그리고 이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 공고한 도로 다 도로에 해당돼요. 여기서는 뭐 달리 말할 게 없고 이건 틀리기밖에 안 나와요. 거의 시험 나올 때 무슨 법에 따른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법에 따른 것은 다 허용되는 거고 법에 따른 것은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금지되는 게 없죠. 자, 도로법의 도로는 도로지만 사도법상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틀렸어요. 다 도로고 예정 도로조차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정도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때는 아까 4m일 필요가 없다고 했죠. 몇 미터 이상이면 돼요? 3m 이상. 끝이 막혀 있으면 더 폭이 좁아도 되겠죠? 막다른 도로, 이건 2m 이상이면 된다. 막다른 도로가, 이제 도로가 그 골목길, 막다른 도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금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 그리고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 더 깊어지면 이제 소방차도 들어가야 되니까 6m 이상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숫자를 완벽하게는 볼 거 없이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여러 가지 도로의 너비가 다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기본은 지금 몇 미터? 4m. 다음 페이지. 도로의 지정. 자,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데 도로 지정 공고하려면요, 이게 공적으로 설치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고 지정 공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지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싶으면 그 맹지가 도로에 접하기 위해서 통행해야 될 부분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그걸 도로로 지정 공고하면 그건 도로가 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만 잘 해결하면은 뭐 이제 몇 건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하고 잘 할 수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래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폐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되겠죠. 그건 이제 동의자가 좀 달라지겠죠.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이해관계 될 수 있겠죠. 폐지할 때는. 자, 도로의 관계 몇 미터 이상 접하라고 했어요. 2m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그런데 아까 도로는 제가 수단이라고 했어요. 수단, 목적이 아니고. 따라서 그 예외 보시면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이 말 나오면 도로가 없어도 된다. 1번이나 2번이 똑같아요. 다. 그 분류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2번은 1번의 하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출입에 지장이 없다. 그럼 도로가 없어도 된다.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죠. 광장, 공원 등이 있고 건축이 금지되고 일반 통행에 공정 통행에 지장이 없다. 그럴 때는 도로가 없어야 되고, 농막은 산중 같은 데 있을 필요가 많거든요. 농막도 도로가 꼭 없어도 된다. 도로. 기준 강화. 얘가 여기 몇 미터 이상의 도로라고 했죠? 아까? 몇 미터 이상?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고, 원리 기본 몇 미터 이상 접하라고 했어요? 2미터 이상 접하라. 그래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되니까 다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사이다 이렇게 있어요. 사이다.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걸 꿈을 꿨어요.
맨 강의 전문가니까 꿈에 이게 나오더라고, 사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개 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육사가 또 있어요. 이육사 시인 아시죠? 광야에서 한 사람, 이육사. 이육사는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이육사예요. 사이다. 그 제가 여기 학원에 오다 보면 육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는 삼육대학교가 또 있어요. 삼육대학교.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야 이거 빨리 적어놔야 돼. 이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꿈에 한번 잊어먹으니까 적어놔야 되는데 자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해야겠어요? 뭐 대단히 그럴싸할 줄 아는데 뭐 대단히 그럴싸하지 않고 요거는 삼육대학교 했더니 뭐 그냥 별 도움은 잘 안 돼요.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는데 삼육이 있는데 그냥 외울게요. 사이다는 뭐 좀 되겠네요. 사이다.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2미터. 얼마 안 되죠? 안 되죠. 이육사는 뭐였어요? 얼마 이상일 때? 2,000 이상일 때. 꿈에 이걸 만든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육사가 생각나서. 이육사가 생각났었죠. 2,000 이상일 때 몇 미터? 그때는 이제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삼육대학교는 좀 먹어진가? 공장은 몇 미터 이상일 때?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받고 488페이지에 2,000 이상일 때 6m, 4m 이육사. 그리고 이제 공장은 얼마일 때? 3,000 이상일 때. 건축선은 아까 말했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자, 이거 488 밑에. 그 다음 489. 건축선 후퇴할 때가 있죠? 언제 그랬죠? 미달도로, 모퉁이도로. 그리고 시가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자 미달도로 보면 소연업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연업의 2분의 1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소로 알고, 도로 반대편에 하천 등이 있을 때는 도로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소연업에 해당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문장은 좀 어려워도 상황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별별시장 군수구청에 지정하는 건축선 네모 안에 보시면 1. 몇 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에서 건축선을 시장 군수구청이 따로 정할 수 있고, 490페이지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도로가 충분히 넓으면 상관없어요. 8미터 미만일 때 적용된다고 했죠? 8미터 미만 하면은 차가 다니는 곳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자, 8미터 미만. 그 도로와 또는 도로의 교차각에 따라서 날카로울수록 많이 잘라내고 도로가 넓을수록 많이 잘라내야 돼요. 차가 빨리 다니니까. 이 안에서 8m 미만에서 넓을수록 말하는 거죠. 뭐 아주 넓으면 잘라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참고 삼아 그냥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90도 미만일 때 많이 잘라내야 되겠죠. 날카로우니까. 그 당해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8m일 때와 4m 이상 6m일 때하고 8m일 때가 더 많이 잘라내잖아요. 차가 좀 빨리 가니까. 그죠?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도로, 만나는 도로가 또 6m, 8m일 때는 4m 잘라내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3m, 2m도 있는데, 이 표 봐서는 더 헷갈리기만 해요. 그냥 이렇게 2m에서 4m까지 잘라줍시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게 정리를 해줄 텐데,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라내는구나. 여기 대지 면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라냈을 때. 안 들어간다. 자, 다음 페이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너무 안 되죠? 지표 아래 부분은요? 되고, 몇 미터 이하에서 창문을 여닫을 때 넘어가면 안 돼요. 4.5m 아까 했던 거고요. 492페이지에 건축물의 구조완전 확인 서류 제출 건축물과 493페이지에 내지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은 같아요. 근데 구조안전 확인 서류에서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내진 능력은 여전히 좀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현재 성격상 관심이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조안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지진이 요즘에 별로 없으면 제가 강의를 아예 안 할 건데, 지진이 조금씩 문제가 되니까,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3페이지. 이제 구조안전에서 안 낼 거예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때 건축하고 사용 승인 받은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그 말은 시험에서 그냥 알려주면서 문제 물어볼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전부 언제 내진 능력 공개해야 되는 것까지 물어보게 되면 그건 못 찾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있다고 해서 외울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 무시하고. 네모에 보시면 그럼 이제 이거 알려주면서 그 대상이 아닌 것 물어볼 거예요. 자, 1.
16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요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2층 이상은 내직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16층을. 2층 이상은 다 돼요. 그럼 16층은 당연히 되는 거죠. 2층 이상을 써야 돼. 2층 이상을. 네. 자. 그리고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직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2층 200제곱미터. 물론 이것도 대상이 되긴 되죠.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100만 쓰지 뭐하러 이거 썼는지 몰라. 통 크게. 자, 몇 층 이상? 2층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일 때. 목구조는 몇 층 이상일 때?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이 300이면 참 좋은데 연면적 500 이상일 때. 목구조는. 2층, 3층에 있으면 200, 300 하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한번 시험에 냈기 때문에 얘는 안 낼 거예요. 이렇게 틀어서 낸 적이 있어요. 목구조 건축물로서 2층이며 3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다.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틀렸거든요. 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2층이고 300 이렇게 냈어요. 헷갈리게 한번 답을 낸 적이 있었는데 또 그걸 내지는 않아요. 다른 거 낼 거 다른 건지. 답이 되더라도. 출제한 사람이 내더라도 그 사람이 또 들어갈 가능성도 많지 않고 똑같은 걸 내면 욕먹을 거고 다른 사람이 낼 때 똑같은 걸 내면 얼마나 또 창의력 없다고 욕먹겠어요. 다른 거 내겠지 이제. 거기는 안 내고. 자, 참고사. 자, 2층 300인데 목구조는 그거보다 완화된다. 그죠? 완화된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부터 높이가 몇 미터?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아까 20세기 한번 나왔죠? 여기는 10세기가 나와요. 여기는 진짜 욕돼버려요. 길을 다른 말로 하면. 자, 20세기. 여기는 10세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도 당연히 또 뭐 내직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기둥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일 때? 10m 이상일 때. 그리고 하나 빠졌네 우리 책에. 3m도 있어야 되는데 돌출차량의 경우에는 돌출차량 나왔다면 몇 미터예요? 3m. 우리 책이 없는데 나중에 유학집에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내직 능력 공개 대상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는 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3m, 9m, 10m, 13m. 이제 3m는 돌출차량 몇 미터 이상일 때? 3m. 이건 삼돌이 했어요. 삼돌이. 처마 높이 몇 미터? 9m. 처마 높이. 이건 10은 뭐예요? 10세기.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내직 능력 공개 대상. 이거는 높이가 그냥 아예 단순하게 13m 이상인 거. 다 어디든 해당되면 내직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이게 1층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당 안 돼도 2층이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내직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1층이어도 이거 해당되면 돼야 되고 2층. 그 2층 아니 1층이어도 또 연면적 200 이상이면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면 되는 거고. 다 어디나 걸렸다면 내직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상이에요. 단독주택인데 1층이고 연면적이 100이에요. 그리고 처마 높이도 8m, 2m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내직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주택은 다 돼요. 주택은 다. 맨 밑에 7번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죠? 이거 사람이 직접 매일 거주하는 거니까 중요하잖아요. 지진에 건드는 힘이. 그래서 이제 제 7번에 있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접 관련되고 다른 것도 뭐 관련되겠지만 다른 것들은 좀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내직 능력 공개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직 능력 공개 대상이 굉장히 많아진 거니까 거의 대부분 보니까 2층 이상 거의 대부분 2층 아니라 1층에도 200 이상 연면적. 그거 아니어도 3, 9, 10, 13m에 해당될 때.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일 때 내직 능력 공개 대상입니다. 틀리게 되면 어차피 이제 아까 그 말한 그것은 안 할 거고 여기에서 나올 거 여기서 이제 또 나온다 그러면 아까 목구조를 또 내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3, 9, 10, 13 그다음에 495페이지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은 이제 불연제를 뛰어넘어서 뭘 해야 돼요? 쉽게 녹아버려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불이 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니까 내화구조 해야 된다. 내화구조.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됩니다. 뭐 중요도는 높진 않은데 좀 바뀐 게 있어요. 지붕이 추가되고 한 게 있어요. 지붕도 뭐가 돼요? 내화구조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아주 작은 건축물은요, 내화구조 안 해도 되겠죠? 건축법에서 몇 제곱미터를 가지고 기준 삼을 때가 좀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한선 30제곱미터. 우리 책에는 없네요. 30제곱미터인 부속용도 건축물이 있는데 그건 여기 없으니까 그냥 안 보겠습니다. 무시하고. 여기는 저거 맞는데 3m 이상의 공작물, 방화지구에서 간판, 광고탑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잖아요. 시장 같은데, 그죠? 근데 거기 방화지구면은 3m 이상의 공작물은
이제 옥상에 설치하거나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주요부예요. 이건. 왜냐하면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가 있지만 공작물은 주요 구조부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둥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주요 구조 없지. 주요부. 공작물의 주요부. 그 시험에 틀리게 안 해요. 우리 책이 틀린 거지만 시험에 틀리게 안 합니다. 자, 간판, 광고탁 같은 것들이 지붕에 있거나 3m 이상에 있을 때는 주요부를 뭘로 해야 돼요? 불연재료. 내화구조 할 수 없어요. 내화구조 막 10cm 이렇게 두께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불연재료이기만 하면 되겠죠? 불부터 날아가면 안 되니까, 공작물은. 몇 미터 이상일 때? 3m. 3m면 서장호는 금방 끄지만 우리는 못 끄거든요. 그러니까 불연재료 해야 돼, 불연재료. 몇 미터? 3m. 다음에 498페이지. 건축물의 범죄 예방이 최근에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으니까 안 나와,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30년간 안 나와요. 50년간 안 나올 거예요. 50년 뒤에는 거짓말인가 누군가 검증할 사람 없으니까 막 거짓말 해도 돼. 100년 있다가 안 나와요. 자, 498페이지. 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건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낼 필요 없거든요. 이제. 전에는 아파트 같은 거 500세대 이상일 때인데, 답으로 300세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야, 왜 500세대만 하냐? 100세대 하다가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래도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시하고, 498페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분명히 그게 나올 텐데, 그 외울 필요 없어요, 이제. 방화지구, 이거는 이제 국토에서 공부한 겁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칠 수 있죠. 그죠? 그럼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기가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이럴 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기 공개용지 설치할지 말지 문제 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설치 안 하잖아요. 여기는 설치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가장 넓은 과반이 속하는 용도 지역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아까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여기는 공개용이 설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전용 주거지 더 넓다. 그러면 설치 안 해도 되고. 뭐가 넓은 쪽을 따라가야 돼요? 좁은 쪽을 따라가야 돼요? 넓은 쪽, 과반이 속하는 용도죠.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공부한 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건축관계법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뭐 적용을 할지 말지 따진다. 때 여기는 녹지지역이고 여기는 녹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적용을 할지 말지 따질 때는 이건 녹각이 녹각. 녹지역은 녹지역대로, 녹지역 아닌 곳은 아닌 곳대로. 여기는 적용 안 하고 여기는 적용을 해야 되고. 녹지역은 가장 넓은 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녹각이었잖아요. 각각이 따르죠. 근데 녹지역이라든가 그런 다른 것들,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을 하더라도 지가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건축물이 걸쳐 있는데 어느 한쪽이 뭐에 있어요? 방화지구에 속해 있더라. 그럴 때는 건축물 전부가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요. 간판 같은 것들은 3mm 이상은 불연재로 해야 되고, 여기 아닌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걸 면하고 싶으면 뭘 설치하면 돼요? 방화벽, 방화구역. 설치하면 되겠죠? 방화벽, 방화구역은 이렇게 중요하니까, 수선 변경도 모두 대수선에 해당된다 해서 통지를 하는 거고 관련되는 거죠. 자, 49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원칙에는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는 게 있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칠 때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과반이 속하는 지역. 2번, 그런데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럼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벽을 설치했다. 그럴 때는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부분 따로, 녹지지역 아닌 곳은 아닌 대로 따로. 근데 이것도 못 피해가는 게 있죠. 무슨 지구? 방화지구가 거쳐 있을 때는 녹지지역의 건축물도 방화지구 용법에 따라야 되고, 면하고 싶으면 방화벽 설치하면 돼요. 이건 이제 여기서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국토계획법 공부한 거 가지고 연상하시면 돼요. 국토계획법보다 단순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공부한 거 가지고 국토계획법에 있는데 여기 없는 거 절대 안 내요. 거긴 고도지구가 있고 여기는 고도지구가 없는데 여기다 고도지구 내서 틀리게 안 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공부한 거 가지고 연상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몇 살은 살고 죽어야 돼요?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건축물이 좀 크겠죠?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150 미만으로 분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은 200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200 미만. 그리고 여기는 녹지지역은 땅값 싸고 굉장히 좀 넓은 곳이다. 다른 걸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잘게 쪼개가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제한을 좀 많이 받아요. 투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규제를 좀 강화하더라도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자, 녹지지역은 얼마? 녹지지역은 얼마?
200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외의 지역은 60이에요. 다시 도시 외의 지역은. 도시 외의 지역은 얼마? 60. 그래서 60, 150, 150, 200,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숫자 외울 때 상업적, 공업적을 시를 써가지고 외워드렸는데 별로 감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폐기했어요. 그 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500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고, 일조권 확보를 높이 제한이 있고, 채광 확보를 높이 제한이 있어요. 자, 채광 확보는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거예요. 일조권은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적용돼요. 가로구역은 각 도로로 둘러싸이는 일단의 구역입니다. 자, 가로구역 도입니다. 500페이지 맨 밑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도로가 있잖아. 우리 학원 건물도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 그래요. 그곳마다 이제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장이 여기는 50m 초과 못한다. 여기는 100m 초과 못한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 양거라 4번. 하나의 가로구역에 우리 학원이 있는 건축물에 가로구역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판매시설은 50m까지, 단독주택은 10m까지, 공동주택은 30m까지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하나의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각 구간에 물리적인 공간이 굉장히 밀접성이 강하죠. 그래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도지사가 따로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지사는 호평역에 아무리 높은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뭐 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고, 아니면 저 뒤에 파주에 영향을 더더욱 안 미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는 어디에서만 적용돼요? 특별시, 광역시장만 뺏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 도에서는 못 뺏어갑니다. 그게 얘하고 비슷한 취지예요. 아까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했지만 이것을 똑같은 건데도 도지사 승인만 받는 거지, 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일조권은 우리가 해를 직접 볼 수 있는 권리예요. 일조권. 그래서 다 이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순수한 주거권이 보장될 것, 경제적인 용법이 가미됐다 이러면 이런 인간의 권리, 일조권도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돼요. 경제적인 용법이 가미된 용도지역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런 데는 일조권 보장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무슨 일조권, 주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적인 전용공업, 일반 공업지역도 적용 안 되고요. 녹관 농자에도 적용 안 됩니다. 거긴 주거권이 많이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어디만 적용되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만 적용된다. 이게 한 60%, 70% 되는 거예요. 일조권은 다른 거 나올 수 있는데. 자, 무슨 방향으로 하느냐? 정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가 제한됩니다. 정북 방향.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 하나 이게 북쪽 방향이고 이 남쪽 방향이에요. 건축물을 내가 뒤에다 바짝 붙여지면 북쪽 방향에 있는 그런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5m까지 띄우라는 게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인데, 이게 1.5m가 9m까지는 1.5m인데 9m를 초과하게 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돼요. 높이 2분의 1 이상. 이 숫자는 뭐라고 많지는 않습니다. 요약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고, 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어디에만 적용된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지문에 낼 게 없으면 1종 전주, 2종 1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뭐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일반 공업지역에는요 적용 안 된다. 적용 제외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맨 마지막 502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는 하나의 대지 안에 이렇게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축물 공동주택을 건축했는데 채광창, 해를 이제 빛을 수집할 수 있는 채광창이 있는 곳이 인접한 대지가 있다면, 여기도 대지가 있을 수 있죠. 채광창을 두고 있는 부분의 높이가 이 거리의 2분의 1 이내로 되도록 해야 돼요.
두 배 이내. 이게 10m다 그러면 채광창이 있다 그러면 그 건축물 높이는 20m 이내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대지에서 공동택을 2동 이상 건축한다 할 때 얘네 둘끼리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공동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채광창이 인접 대지로부터 채광창을 두는 경우,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무시하세요. 절대 그거 가지고 안 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뭐가 적용된다?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이렇게만 읽으세요. 그런데 50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택을 채광을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는데 적용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적용 안 되는 거. 어디가 적용 안 돼요? 중심상업적과 일반상업적은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중1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중국과 일본은 빼요. 그냥 뺀다. 중1 빼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뺀다. 빼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럼 되겠고요. 다음에 504페이지 양괄호 4번에서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일 때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는 거 몇 층 이하이고 2층 이하이고 몇 미터 이하일 때 8m. 2층하고 8m는 같이 취급할 때 많죠? 자,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야 돼요. 3층인데 7m다 이래도 적용되는 거예요. 2층이고 7m다 이러면 이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조건. 506페이지.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할 때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몇 층 이상? 6층 이상. 5층일 때는 강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실제로. 몇 층 이상일 때? 6층 이상일 때. 6층 이상일 때. 6층 이상.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파트에도 승강기가 없을 수 있는 거죠. 5층에 한정된다 그러면 물론 관계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건 건축법 이것만 본다 그러면 6층 이상일 때. 그러니까 빌라는 실제로 승강기 없는데 꽤 있죠. 그죠?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일 때 승강기 설치해야 된다. 6층 정도만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별건축구역 한번 볼까요? 특별건축구역 509페이지 509페이지에 이제 특별건축구역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요. 508페이지 있어요. 맨 508페이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했죠? 국장,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509페이지에 지정 못하는 곳이 있어요. 지정 못하는 것. 지정할 수 없는 것.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했죠. 용도구역이 하나죠.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건축행위가 행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개발제한구역 개발하지 말자는 건데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곤란하죠. 자연공원도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겠죠. 자연공원. 그리고 접도구역은 국토교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도로 주변에 접도구역을 정해서 도로 유실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제한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정해서 함부로 파헤치면 안 돼요. 특별건축구역은 일반적인 것보다 건축행위가 훨씬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대규모 건축행위가 행해지는 곳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보전산지. 산지도 보전산지가 있고 일반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는 보호할 필요가 특히 강한 곳이거든요. 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 지정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얘가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려면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하라는 말은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10페이지 맨 위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물 같은 거 됐고 516페이지 516페이지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서요 아래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합 적용할 수가 있어요.
통합 적용. 그래서 통합 적용은 미술 공부, 통합 적용할 수 있는데 미술 공부. 미술 작품 설치 의무가 건축물의 일정한 그런 규모 이상일 때는 미술 작품 설치 의무가 있어요. 근데 미술 작품을 건축물 A, B, C가 있을 때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고 A, B, C 합해서 큰 거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 당연한 거,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도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어느 한 곳에 100대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미술 공부에서 공원 설치 의무. 공원도 작은 것들 하나하나 하지 말고 큰 거 하나 이렇게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 적용 그 말이에요. 미술 작품, 부설 주차장, 공원 설치 의무 같은 것들이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또는 일부 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이 더 훨씬 말끔하고 잘 조성되겠죠. 외국인이 왔을 때 규모도 크고 보기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 건축고요. 524페이지 결합건축 보겠습니다.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나올 때가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작년에 나왔고 그래도 연달아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건축협정은 간단하게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주 얼마 전에 이제 또 나올 때가 돼서 한 2번, 3번 연달아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제 결합건축만 본대요. 524페이지 메뉴에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일 때 100m 이내일 때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를 통합 적용한다? 용적률 통합 적용한다. 이렇게 대지가 뭐 우리 같은데 여기 호평역 주변에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물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호평역이라고 쳐요. 호평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하고 여기에 있는 토지하고 가치가 얘가 훨씬 높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얘하고 얘가 협의하면 얘가 용적률이 만약에 1000이고 여기도 1000이다 그러면은 뭐 면적 같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면적 같으면 여기서 끌어 쓰는 거예요. 1400을 쓰고 얘는 700 쓰고. 이게 용적률 통합 적용하는 거. 무슨 건축? 결합건축. 하나처럼 이용한다. 뭐 떨어져 있는데 하나처럼 쓸 수 있는 거. 결합건축. 뭐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결합건축. 두 개의 대지 소유가 합의하면 뭘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용적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얘하고 얘는 거리가 얼마 이내? 100m 이내. 100m. 여기에 300 빌려줬잖아요. 이거 내 것처럼 쓸 수 있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빨리빨리 왔다 하도록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거 연습하잖아요. 결합건축 하도록. 100m 달리기 시험 봐요. 이제 체력장도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체력장을 몇 미터? 100m 이내에 있어요. 100m 이내.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이 우리 책에 있나 모르겠는데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이는 단일의 구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요건이 하나 있고요. 12m는 국토계획부에서 숫자 한번 나와요. 나중에 겉에 확인하면 돼요. 나이도 10이다 하는 데 나오잖아요. 나이도 10이다. 12m. 얘네들은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돼요? 100m.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서 같은 구역에 있을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서도 서로 할 수 있거든요. 통합적용. 결합할 수 있어요. 용적률 통합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구역에 있는 토지와 역세권에 있는 토지와 가치가 너무 다른데 이걸 통합적용할 수 없어요. 서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결합건축이에요. 그래서 100m 뭘 통합적용한다? 용적률.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하는 것은 그냥 시험에서 알려줄 거고요. 결합건축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파란색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뭐 출제되니까 자꾸 나중에 추가한 겁니다. 저는 올해도 안 할 거예요.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결합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최소한 30년. 그리고 이건 이제 합의하는 것은 전원합의, 폐지도 전원합의예요. 2명 이상이면 2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명이 하는데 전원합의로 폐지하든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전원합의로 폐지합니다. 만약에 이 대지 소유자가 1명이다. 이래도 결합건축 할 수 있어요? 더 좋죠? 내가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결합건축 해도 돼요. 혼자. 그 이제 파란색에 뭐가 나왔냐면 결합건축 협정 체결 인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을 하면서 2번에 있는 뭐 협정서를 체결하는 이제 성명과 주소 너무 당연하거든요.
내가 이거 할게요 해야 되잖아요. 상식이죠.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뭐 지방세 납부 증명서 하세요. 법인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이런 문제는 예측할 수도 없고 강의를 누구도 하진 않아요. 무슨 지방세가 왜 나와요 도대체 여기서.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출제한애가 이상한 거 내면은 그건 대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내용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역시 파란색은 안 봐요. 두 번째는 파란색은 절대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정도 하나 보고 복수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534페이지에 있는데, 이행강제금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일순한테 한번 했는데, 535페이지 53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몇 제곱미터 이하 하는 말이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용이니까 영리목적 아니죠. 그죠? 좀 탐욕스러운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강제할 수 있다. 좀 얼마 이하일 때? 60 이하 소형주택에서. 근데 오히려 영리목적일 때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양과로 이번에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또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좀 전에는 반까지 깎아줬잖아요. 이제는 2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리목적일 때. 조금이나 안쓰러우니까 깎아줬어요. 주거용이면서 60 이하일 때. 여기는 영리목적이니까 요거는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성격이 상반되죠? 왜 이걸 하냐면 이거는 숫자들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전에 있는 숫자 말하면 헷갈리니까 말 안 합니다. 바뀌어서 지문 나올 수 있고, 양괄호 5번 부과해서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1년에 몇 회? 2회. 1년에 2회. 언제까지 부과하느냐? 이행할 때까지 부과해요. 이행할 때까지. 만약에 이행을 했다. 그럼 더 이상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즉시 중지해야 되겠죠? 이미 부과한 거 면제해 줍니까? 징수합니까? 징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더니 양괄호 2번, 5번, 6번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그 감정평가에서 강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한번 봤더니, 공법이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 건축법, 정비법이 21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좀 넘게 나와야 다. 굉장히 쉽더라고요. 거저먹. 여러분들 90점씩 다 맞았어요. 시험 보면. 우리 시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거기서 해당 시험에서도 그거에 이제 전략 과목이 돼요. 거기서 한 80점 이상을 맞아야 된대요, 그 학생들이. 다른 좀 어려운 건데. 우리 여러분들 60점 맞는 수준이면은 거기 80점, 85점, 90점 정도씩 맞을 거예요. 쉽더라고요. 지문들이 길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따셔야 되겠어요, 이제.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용어 틀린 것은 대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죠?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5m인 경우에 너비는 2m 이상이어야 도로에 해당된다.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이면 되거든요.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거 그렇게 숫자 같은 거 강의 안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게 지문에 나와요, 시험에서. 그럼 이제 공부한 거 가지고 답을 찾고 하시면 돼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랬어요. 임시지정문화재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철도 선로부지 하면 끝났어요. 뒤는 읽을 것도 없어요. 플랫폼 이런 데 안 받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도시공객설 부지는 가설 건축물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만 하면 되고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 3층 이하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건이 있지만 건축법 적용 받는 겁니다.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즉시 내지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주택은 전부 해야 돼요. 층수, 면적 상관없어요. 다 내지 능력 공개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거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건축물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게 과연 지진에 튼튼한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처마 높이 10m인 것. 자, 3돌이 3, 9, 10, 13인데요. 9는 처마 높이.
그리고 처마가 없어도 건축 높이가 13m 이상인 거.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거예요. 3, 9, 10, 13이었어요. 그러니까 처마 높이 10m는 받아야 돼요. 기둥 사이 거리가 20m인 거 받아야 돼요. 10m 이상이 받아야 되니까. 공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높이가 3, 9, 10, 13이에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아니고. 다세주택이든 주택은 다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입니다. 4번 사전결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이다. 신청사항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포함될 수 있고 허가 가능한지 허가 규모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결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다 제출을 해줘야 되고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 신청할 수 있고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얼마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5번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연면적 합계 20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건축하려면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30만인가? 100만인가? 1000만인가? 다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지만 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 창고는 승인 대상 아니에요. 창고 면적은 상관도 없어요. 바닥면적 합계 80제곱미터를 증축한다 하면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거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80분 이내에서의 증기제축. 1번이 틀린 거고 3번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허가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하고 착공 원자 얼마 이내 해야 돼요? 1년. 허가는? 예? 2년. 특별시장이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몇 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2년. 연장 한 번 할 수 있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번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 150제곱미터이고 3층인 건축물에 피난계단 증설하는 거. 자, 200 미만 하면 뭐가 연결돼야 돼요? 2층 이하. 그냥 요령이죠. 200 미만 그러면 2층 이하. 이것을 대수선한다 할 때는 신고인데 3층이니까 대수선, 증설, 해체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런 건축물도 수선만 한다. 그러면 이제 신고해야 되죠. 수선만 한다 그러면. 얘는 증설, 해체, 변경은 허가받아야 돼요. 연면적 180이고 2층이다. 이러면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죠? 이것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연면적 270이고 3층인 건축물에 방화벽을 수선한다. 이것도 규모 크더라도 그냥 수선만 하는 것은 신고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2번도 어떤 행위를 해서 거기다가 해체 이런 거 하다가 해줬으면 되는데 제가 그걸 안 고쳤네요. 자, 어쨌든 1번만 허가사항입니다. 4번 1층 바닥면적 50, 2층 바닥면적 30인 2층 건축물을 신축한다. 이거 뭐예요? 연면적이 얼마 이하예요? 100 이하죠? 100년 건축물. 뭐예요? 신고. 5번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축의 건축물을 신축한다. 이것도 역시 100년 건축물이죠? 100 이하니까 신고. 좀 어려운데요. 이제 정리가 다 안 돼도 돼요. 지금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허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험 볼 때까지도 뭐 그래도 돼요. 여기 있는 걸 완벽하게 다 여러분들이 다 확실하게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시적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육사인데 공장은 3층 이상일 때죠? 공장은 좀 커져요. 공장은 허가도 이제 거기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하는 말이 있는데 산업 입지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공장 허가 받으면 얼마 이내 착공하라고 했어요. 3년. 거기도 이제 좀 넓어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성토,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나중에 건축물이 서서히 꺼지는 행위 발생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미리 개량해야 되겠고. 군수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4m에서 따로 할 수 있고,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죠. 지표 아래 부분은요, 넘어도 되죠.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진, 광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그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1번만 잘못됐죠. 공장은 얼마 이상일 때? 3천.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장례시설, 이것은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가죠. 그죠? 창고시설은요, 이것도 산업 등 관련 시설이네요. 그건 지금 신고 대상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 대상입니다. 니은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한다. 누가 위에 있다고 했어요? 위락 위에 있죠? 아래로 내려가니까 신고. 발전시설과 종교시설인데, 발전시설은요, 자산 전문, 전기통신이에요. 전기 맞죠? 그 자산 전문, 전기통신 밑에 문화집회가 있죠? 근데 발전시설이, 종교시설은 문화집회, 교회, 집회라고 했죠? 문화집회니까 신고. 의료시설은 노교수야는 의료시설과 함께 그 교육복지시설, 복지시설입니다. 교육복지시설. 근데 판매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물건 판다. 무슨 시설이에요? 영업시설.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한 칸. 그러니까 허가, 니은과 티귿 3번이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